네, 그래서 이렇게 뷰포트 트랜스폼까지 마치게 되면은 이제 다음으로 우리가 프래그먼트 쉐이더에 사용할 데이터를 준비를 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여기 강의 자료에서 이제 버텍스 쉐이더에서 뭘 하는지 다시 한번 보도록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은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죠. 과제에서도 하는 내용이고, 우리가 유니폼으로는 per object data, 그래서 월드 매트릭스, 우리 코드에서는 모델 매트릭스라고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뷰 매트릭스, 프로젝션 매트릭스를 넘겨주고요. 각 버텍스의 포지션, 노멀, 텍스처 코디네이트 같은 정보를 넘겨줍니다. GL 포지션을 계산을 하기 위해서 각 버텍스 포지션에다가 월드, 뷰, 프로젝션을 곱해가지고 클립 스페이스 계산을 해서 넘겨주게 되면은 이제 레스터라이저에서 퍼스펙티브 디비전을 통해 가지고 카르테시안 코디네이트로 변환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데이터, 노멀 데이터하고 텍스처 코디네이트 데이터는 텍스처 코디네이트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넘겨주고요. 우리가 아웃 키워드를 사용을 해서 사용을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프래그먼트 쉐이더로 넘길 데이터를 아웃 키워드를 사용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월드 트랜스폼에서 배운 내용이 뭐냐면, 노멀 벡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non uniform 스케일링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월드 매트릭스의 3x3 부분에 인버스 트랜스포즈를 해줘야 된다고 했어요. 인버스 트랜스포즈를 한 매트릭스를 노멀 벡터랑 곱한 다음에 다시 한번 길이가 1로 노멀라이즈를 시켜주는 거죠. 그렇게 변환을 한 것을 이제 프래그먼트 쉐이더로 넘겨줍니다. 자, 뭐냐면요, 포지션 데이터는 변환이 돼서 프래그먼트 쉐이더로 넘어가요. 그런데 얘네 둘은 이제 어떻게 넘어가냐, 이렇게 변환돼서 넘어가죠. 변환돼서 넘어가는데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스캔 컨버전이라는 게 필요한데요. 왜 필요한지를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일단은 왜 필요한지 얘기를 하려면 이 자료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고,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요거를 봅시다. 요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이런 모델은 삼각형으로 이루어져 있죠. 삼각형 하나만 생각하면 돼요. 삼각형 하나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전체 모델에 대해서도 어떻게 되는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버텍스 쉐이더를 통해서 이 오브젝트 스페이스에 있는 삼각형의 위치들이 클립 스페이스에 있는, 그리고 뭐 스캔 컨버전까지 거쳤으면 이제 노멀라이즈 디바이스 코디네이트로 변경이 됐다가 실제로는 뷰포트 트랜스폼까지 내부적으로 거쳐가지고 요 세 점에 여러분들의 모니터에 어떤 윈도우 안에 있는 삼각형 위치로 변환이 되게 됩니다.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저 빨간색 때문에 다른 색깔로 그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빨간색 네모는 생각하지 마시고, 자, 여러분들 모니터가 이렇게 있고요. 똑바로 안 그려지네. 모니터가 있고 윈도우가 이렇게 있습니다. 프로그램 실행시킨 윈도우예요. 그래서 뭐 X 표시, 뭐 최대와 최소화 뭐 이런 게 있겠죠. 윈도우 타이틀이 있을 거고. 그러면은 여기 0,0을 기준으로 이 창이 뭐 예를 들어서 뭐 800by 600이다. 그리고 여기서 뭐 100by 100만큼 떨어져 있다고 하면은 요 픽셀 좌표, 요 픽셀 좌표 자체로 변환이 된다는 겁니다. 뷰포트 트랜스폼까지 통해서.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뭐 모니터, LCD 모니터, LED 모니터 같은 것들이 엄청나게 작은 그 빛을 내뿜는 것들을 가지고 이미지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내가 얘를 800by 뭐 예를 들어서 600 윈도우로 만들었다고 치면은 얘를 확대를 시켜보면은 얘네들이 요 안에 800개, 600개의 격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격자마다
색깔을 지정을 해줘야지 최종적으로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격자마다 삼각형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걸 그려놓은 게 여기 오른쪽 그림이에요. 그래서 각 픽셀마다 저 삼각형 안에 들어있는 영역이 있을 거고요. 픽셀마다, 그러니까 영역이 있고 그 영역 안에 픽셀들이 있겠죠. 자, 그 픽셀들 플러스 그 픽셀의 색깔을 계산을 하는데 필요한 데이터를 우리가 프래그먼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처음으로 프래그먼트가 정확히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프래그먼트라는 거는 풀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픽셀 색상을 계산하기 위한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지금 설명할 스캔 컨버전 과정이 왜 필요하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처음에 이 모델을 그리기 시작할 때 데이터를 몇 개 줬어요? 삼각형 하나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은 3개의 버텍스 데이터를 줬죠. 이 버텍스 3개의 데이터밖에 안 줬습니다. 그런데 저 3개의 버텍스 사이에 삼각형 픽셀들은 굉장히 많이 있겠죠. 지금 여기 가운데 그림에서 보시면 저 원의 개수만큼 픽셀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저 각각의 픽셀을 그리기 위해서는 각각 픽셀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자, 지금 얘기하는 스캔 컨버전 과정은 뭐냐면 지금 여기 3개의 버텍스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인터폴레이션을 해서 보관을 해서 이 각각 점들의 데이터를 생성해내는 과정이에요. 이게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컴퓨터 그래픽스의 많은 부분을 이해하신다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우리가 처음에 버텍스 버퍼에다가 전달하는 데이터는 버텍스 데이터인데 버텍스 데이터라는 게 뭐라고 했죠? 포지션만 있는 게 아니라고 했죠. 여러분들 그거 오해하시면 안 된다고 했어요. 버텍스 데이터는 한 정점에 있는 데이터인데 거기에 물론 포지션도 있지만 여기에 뭐 노멀 정보도 있고요. 그 다음에 텍스처 코디네이트도 있죠. 더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요 예제에서는 일단 요 3개만 가지고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요 점에도 포지션, 노멀, 텍스처 코디네이트 정보가 있고 요 점에도 포지션, 노멀, 텍스처 코디네이트 정보가 있어요. 요 점에도 있고요. 근데 저렇게 3개의 점에만 있는 포지션, 노멀, 텍스처 코디네이트 정보를 보관을 해서 요 각각의 모든 원들의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게 스캔 컨버전 과정입니다. 그렇게 보관이 돼서 만들어진 데이터들을 우리가 프래그먼트 데이터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화면상의 픽셀이 정확하게 그 조그마한 픽셀 하나가 어떤 색깔로 표시돼야 될지를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프래그먼트 쉐이더에서 수행하는 과정이고 지금 레스터라이저 마지막 단계인 스캔 컨버전에서 하는 것은 이 프래그먼트 데이터를 일단 만들어내기만 하는 겁니다. 픽셀 색상 계산은 프래그먼트 쉐이더에서 계산을 하게 되고요. 좋아요.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죠. 보관을 통해서 만들어낸다. 그러면은 그 보관을 어떻게 수행을 하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써있다시피 스캔 컨버전은 각 트라이앵글을 프래그먼트들의 집합으로 브레이크업 한다고 했는데 뭐 정확히는 이제 만들어낸다고 보는 게 맞죠. 보관해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기서는 어떤 픽셀이 그 삼각형에 의해서 그려지는지도 결정을 하고요. 버텍스 어트리뷰트, 아까 버텍스 데이터라고 얘기했던 애들을 인터폴레이트, 보관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노멀과 텍스처 코디네이트가 있겠죠. 자,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설명을 위해서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텍스처 코디네이트를 사용한다는 얘기는 각 버텍스의 색상은 우리가 지정하지 않는다는 건데, 뭐 이거는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예제 코드를 통해서도 보여드렸지만 지금은 얘네들이 노멀 정보라고 생각하고 줬었던 거죠. 근데 여기다가 우리가 색상 정보도 주고 그거를 활용해서 이 쉐이더에서 각 점의 색깔을 그리는 것도 봤었습니다. 잠깐.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네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는 설명의 예제를 위해서 각 점에다가 RGB 값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그 중에서도 R 값만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좋아요. 지금 모든, 그러니까 뷰포트 트랜스폼까지 통해서 지금 이런 뷰포트 안에 어떤 삼각형 하나가 이렇게 세 점으로 위치를 하게 됐습니다. 변환 계산을 다 해보니까 요 첫 번째 점은 x1, y1, g1이고 요 점은 뭐 x2, y2, g2, 요 점은 x3, y3, g3라고 해볼게요. 이게 볼륨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 g값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조금 더 나아가서 얘기를 하고 실제로 화면에는 이렇게 삼각형이 보이게 되겠죠. 아이고.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화면이라고 생각을 하고 삼각형은 이렇게 보이게 될 거예요. 자, 근데 이 화면을 굉장히 확대시켜 보면은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듯이 얘가 800 x 600이다 라고 치면 여기에 800 곱하기 600개만큼의 픽셀이 있죠. 그 픽셀들 중에서 어떤 애들이 이렇게 삼각형 안에 들어가는지를 일단 판별을 합니다. 요거를 판별하는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판별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을게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요런 삼각형 같은 경우에 삼각형 안에 있는 영역보다 밖에 있는 영역이 더 크니까 얘는 삼각형 안에 안 들어가 있는 걸로 판단을 하고 얘 같은 경우에는 안의 영역이 밖의 영역보다 크니까 들어간 걸로 판단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대략적으로 그렇게만 알아두면 되시고 중요한 거는 이제 인터폴레이션 하는 방법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지금 뭐 얘가 이제 첫 번째 버텍스고 얘가 두 번째, 얘가 세 번째 버텍스예요.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요 점의 색상을 우리가 RGB 값을 뭐 90, 80, 뭐 70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요 점의 RGB 값을 뭐 146, 뭐 80, 뭐 90이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 각각의 프래그먼트에서의 RGB 값을 계산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일단 볼게요. 계산 방식부터 먼저 보고 나서 이걸 왜 하는지 혹시 이해가 안 되셨다면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점에서의 R 값을 볼게요. 90이죠. 그래서 R이 90이에요. 그 다음에 이 점에서의 R 값은 146이죠. 그래서 R3, 뭐 146이라고 해뒀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뭘 수행을 하냐면요. 이제 이건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다시. 자, 일단은 델타 Y부터 계산을 해요. 델타 Y는 요 점하고의 Y 값의 차이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좌표 얘기를 안 했네요. 그래서 스크린 스페이스상 예를 들어서 요 점은 XY 좌표가 0.3, 0.99, 요 점은 3.1, 6.5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델타 Y, R1하고, 그러니까 V1이라고 하죠. V1하고 V3의 델타 Y는 6.5 빼기 0.9, 6.5 빼기 0.9를 해서 5.6이 될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이 높이를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5.6입니다. 그 5.6만큼 상승할 때 R 값이 얼마나 변했냐면 90에서 146으로 변했죠. 그래서 델타 R은
56이에요. 델타 y는 5.6이고 델타 r은 56입니다.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숫자를 맞춘 거지만 뭐 어떤 값이든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y에 대한 y에 대한 r의 변화량을 계산을 해보면 델타 y분의 델타 r은 뭐예요? 10이죠. 자, 이 얘기는 뭐냐면 y 값이 1 증가할 동안 r 값은 10이 증가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요게 그 얘기입니다. y가 1 증가하면 r이 1 증가하고 y가 1 감소하면 r이 1이 아니라 10 감소하겠죠. 요 좌표, 요 r값, 요 좌표, 요 r값을 가지고 이걸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그냥 1차 함수식이죠. 자, 그 다음에 또 뭘 계산했냐? 델타 x를 볼게요. 델타 x는 얘가 3.1이고 얘가 0.3이니까 2.8이고요. 그 다음에 델타 y분의 델타 x, 그러니까 x분의 y가 아니라 y분의 x 기울기가 되겠죠. 뭐 기울기의 역수라고 생각을 해도 되고요. 걔는 0.5가 됐습니다. 자, 이제 이 값들을 가지고 무언가를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로 이야기할 거는, 자, 여기를 보면은 지금 이 점의 위치가 0.3, 0.9라고 돼 있죠. 그런데 이미지라는 거는 이 800by 600이라는 이미지는요, 디스크리트한 정보죠. 여기 보시다시피 격자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 픽셀 하나는 이 픽셀 하나의 값입니다. 이 안에서 여기의 값은 우리가 신경 쓰지 않고요. 이 픽셀 하나당 값이 뭔가에만 관심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픈GL에서는 각 이 픽셀의 중점을 기준으로 값들을 계산을 합니다. 좋아요. 일단 그거를 알아두시고 여기 지금 빨간색 점이 있죠. 이 빨간색 점은 요 1번, 2번 사이의 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인 라인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1.5인 라인, 요 빨간색에서의 값을 계산을 하는 게 오른쪽에 있어요. 자, 볼게요. 얘가 V1이죠. R1의 값이 90이고 X1의 좌표는 뭐 3이고요. Y 좌표는 뭐 0.9였네요. 근데 얘는 지금 이 0.9인 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선이 지금 1.5인 선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 Y 좌표가 지금 0.9니까 요 거리는 0.6이 된다는 거 당연하죠. 중요한 거는 이 1.5인 라인에서의 우리가 지금 관심 있는 R 값을 계산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죠? 그럼 볼게요. 여기에서 이 점에서 Y가 0.6만큼 증가했을 때 R이 얼만큼 증가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계산을 하죠. 그렇죠? 초기 값 90에서 Y가 1 증가할 때 R 값이 얼마가 증가하는지를 알고 있는데 그러면 Y가 0.6 증가하면 얼만큼 증가하냐?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결과적으로 96입니다. 그래서 여기 R 값은 96이에요. 그리고 X 좌표도 한번 볼게요. 요때 지금 요 빨간 점의 X 좌표는 뭐냐 이거죠. X 좌표는 지금 요 V1의 X좌표 플러스 Y가 0.6 증가할 때 X의 증가량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0.6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요 점의 좌표는 0.6, 1.5가 되겠죠. 좋아요. 여기까지가 첫 번째 단계입니다. 네. 요거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셨으면 요것도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실 거고요. 사실 수학 계산 자체는 그냥 초등학생, 중학생도 할 수 있는 수준이죠. 네.
근데 대신에 이 그래픽스의 특성에 맞는, 예를 들어서 이런 점을 이제 이 각 픽셀의 정 가운데점 0.5인 것으로 정해서 계산을 한다.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거죠. 좋아요. 그렇게 되면은 자, 인터폴레이션을 합니다. 이제 아직은 안 한 거예요. 이제 인터폴레이션을 하는데 바이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뭐 용어 자체는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론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먼저 엣지에 관해서 인터폴레이션을 한 다음에 스캔 라인에 대해서 인터폴레이션을 합니다. 오늘 앞에 빠뜨리고 얘기를 안 했는데 이 가로축 픽셀 라인을 우리가 스캔 라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게 스캔 라인입니다. 아까 요 사이에 선을 그려놨던 요거를 우리가 스캔 라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요 엣지에 대해서 요 엣지에 대해서 먼저 인터폴레이션을 한 다음에 요 라인에 대해서 인터폴레이션을 한다는 거거든요. 숫자 계산부터 보죠. 자, 아까 여기 지금 요 V1 점의 좌표는 0.3, 0.9였고 R 값은 90이었죠. 그리고 지금 요 첫 번째 빨간 점, 전 페이지에서 요 빨간 점이죠. 다 빨개가지고 좀 그런데 눈에 잘 띄는 색으로 해보면 요 빨간 점이죠. 그리고 요 빨간 점의 좌표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의 R 값은 뭐냐면요. 우리가 아까 계산했던 것처럼 이 R이 0.6 증가하는 동안, 그러니까 Y 값이 0.6 증가하는 동안 R 값의 변화가 6이기 때문에 90 플러스 6 해서 96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요 점은 여기서 한 칸 올라간 점이거든요. 그러면 Y가 1 증가했죠. 그러니까 R 값은 아까 델타 Y분의 델타 R이 10이었기 때문에 이 96에서 다시 10이 증가한 106이 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10씩 계속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빨간 점들의 R 값을 각각 다 인터폴레이션을 통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다 계산이 됐죠.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는 뭘 하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이제 요걸 해야지 되는 거죠. 지금 여기서 한 건 요 선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계산들을 했죠. 그 다음에는 요 선에 대해서 저런 계산들을 똑같이 할 수 있겠죠. 우리가 굳이 숫자를 적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거예요. 요 선에 대해서 저런 R 값의 변화량 델타 Y분의 델타 R을 계산을 해서 그쵸,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그쵸, 요 빨간 점의 R 값을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얘는 두 개밖에 없겠네요. 자, 그러면은 뭐가 준비됐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 여기 빨간 점에 R 값하고 X 값이 있고요. 여기 빨간 점에 R 값하고 X 값이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 X 값이 어떻게 되냐는 요거 가지고 계산하면 되겠죠. 요거. 왜냐면 델타 Y분의 델타 X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0.6이죠. 그러니까 아까 여기 빨간 점에서부터 힘드네요. 여기 빨간 점에서부터 여기 1 올라갈 동안 X 값은 0.6이었나요? 0.6씩 증가를 하니까 당연히 여기에 X좌표도 손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 계산 결과가 2.1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같은 방식으로 요 변에 대해서도 그런 식으로 X값을 계산을 할 수가 있으니까 7.1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지저분하게 그리긴 했는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얻은 거는 요 빨간 점의 R값하고 X값들이에요. 자, 그러면 나머지 과정은 아까랑 똑같이 이번에는 Y축에 대해서가 아니라 X축에 대해서 보관을 하면서 값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지금 요 데이터를 가지고 보면요. 델타 X는 얼마예요? 2.1에서 7.1이니까 5죠. 델타 R은 126에서 251이니까 125고요. 그러면 델타 X분의 델타 R이 25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얘도 자, 요 첫 번째 점이랑 얘랑 사이가 좀 벌어져 있죠. 이 첫 번째 점은 요 중점이니까 2.5인데 이 X좌표, 요 X좌표는 2.1이죠. 그러면 일단 0.4가 증가했을 때 R값을 먼저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기 써 있습니다. 델타 X분의 델타 R이 25인데 첫 번째 칸에서는 0.4만 가야 되니까 이렇게 곱해서 요 끝에 R값 126에다가 더하게 되면은 136이 되는 거죠. 여기 R값이 136. 그 다음에는 한 칸씩 증가를 하니까 여기는 뭐 161, 186, 211, 236이 되는 거예요. 자, 머릿속으로는 이해하기 되게 쉬울 거예요. 그쵸? 그냥 X 얼마 증가할 때 Y 얼마 증가하고 처음에는 요 길이가 1이 아니니까 이렇게 곱해서 계산한다는 건데 뭐 당연히 여러분들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 감이 잘 안 잡히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제가 일부러 숫자들을 다 보고 있는 거거든요.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한번 천천히 살펴보세요. 시간이 되게 길어졌는데 어쨌든 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지금 요 스캔 라인에 대해서 각 점들 값 계산했고 요 스캔 라인에 대해서 각 점들의 정확히는 각 점들의 R 값을 계산을 했죠. 요 스캔 라인에 대해서도 각 점들의 R 값, 요거에 대해서도 R 값, 요거에 대해서도 R 값, R 값을 똑같은 방식으로 인터폴레이션을 통해서 다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결론적으로 지금 이 삼각형 3개의 R 값을 가지고 이 삼각형이 둘러싸고 있는 픽셀들의 각 점의 R 값을 계산을 했다는 거죠. 요게 우리가 원하는 과정이었어요. 아까 얘기했죠? 원래 데이터는 저 버텍스 3개에 대한 데이터밖에 없었는데 그거를 인터폴레이션을 통해서 저 사이에 있는 동그라미들의 값으로 인터폴레이션을 한다.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자, 지금은 R 값에 대해서 했죠. 근데 처음에 제가 예시를 들 때 뭐 예를 들어서 얘가 RGB가 90, 뭐 80, 70이고 얘가 뭐 146, 뭐 80, 90이다. 자, 그러면은 이 각점들의 G값은 이 R 대신에 80과 80을 사용을 해서 똑같이 계산을 하면 각 점의 모든 G값을 구할 수 있는 거고요. 똑같은 방식으로 R 146 대신에 B 90과 B 70을 사용을 해서 인터폴레이션을 하면 이 각점들의 B 값도 또 인터폴레이션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이 각 점의 RGB 값이 다 계산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이 R이 계산되는 방식만 알면 요 처음에 초기값 이 R값 대신에 G값 쓰면 G값 인터폴레이션 되는 거고 B값 쓰면 B값 인터폴레이션 되는 거고요. N값 쓰면 그러니까 뭐 NX 값 쓰면 우리가 노멀 벡터가 X 컴포넌트, Y 컴포넌트, G 컴포넌트가 있잖아요. NX 값을 쓰면 NX 값이 인터폴레이션 되는 거고 NY 값을 쓰면 NY 값이 인터폴레이션 되는 겁니다. 똑같은 방식이에요. 그래서 인터폴레이션 된 결과를 직접 색깔로 표현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는 거고 요거를 제가 지난번에 코드로 보여드렸죠. 이렇게 그라데이션 되는 색깔을요. 왜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됐냐? 우리가 처음에는 요런 세 점의 색깔만 줬지만 레스터라이제이션의 마지막 단계인 스캔 컨버전을 통해서 이 삼각형 사이에 있는 모든 픽셀들의 정렬을 맞춰야 되는데 모든 픽셀들의 RGB 값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모두 인터폴레이션을 하기 때문에 각 점에서의 색깔이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게 화면에 표시된 거예요. 자, 요게 좀 굉장히 길게 얘기하고 있죠. 이 장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 이해를 하시면 되고, 말씀드렸듯이 이게 RGB 값이 됐건 노멀 값이 됐건 사실 내가 넘겨준 어떤 커스텀 값이 됐건 간에 다 이런 방식으로 인터폴레이션을 해요. 그래서 노멀 값이 들어왔다 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각각의 컴포넌트들을 인터폴레이션 하면은 이 밑에 화살표로 그려진 것처럼 일단 엣지들의 노멀 값을 먼저 인터폴레이션 한 다음에 요 한 스캔 라인에 대한 요 첫 값과 끝 값을 가지고 요 사이 중점들의 노멀 값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이 모든 픽셀점, 모든 프래그먼트의 노멀 값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의하셔야 될 점은 보시다시피 노멀 같은 경우에 원래는 처음에 이 길이가 1이었는데 우리가 인터폴레이션을 하게 되면 길이가 달라져요. 그래서 프래그먼트에서 노멀 값을 사용을 할 때는 먼저 인터폴레이션을 한번 다시, 그러니까 인터폴레이션이 아니고 노멀라이제이션을 한번 해주고 계산을 수행해야 됩니다. 이 얘기는 프래그먼트 쉐이더 부분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마찬가지로 텍스처 코디네이트라는 것도 아직 제대로 배우진 않았지만 이것도 2차원의 어떤 벡터거든요. 그래서 U하고 V로 표시를 하는데 이 값들도 원래는 이 세 점에 대한 값만 있었지만 같은 방식으로 모든 점에 대해서 UV 값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 스캔 컨버전에 의해서. 그래서 이게 결국에 우리가 삼각형 버텍스 데이터만 전달을 했을 때 어떻게 그게 각 픽셀에 해당하는 프래그먼트의 데이터로 변환이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였고,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모든 프래그먼트 쉐이더가 동작을 하고 그려지기 때문에 반드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길어졌는데 일단 중단을 하고 한번 쭉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